KTV 추억의 문화영화 24화 모든 연령 시청 화면 해설 작가 구수진, 성우 이자우 필름 영상기가 돌아가면서 오래된 기록 영상들이 흘러간다. 타이틀 당신이 몰랐던 100가지 추억의 문화영화. 손가락으로 다이얼을 돌리는 전화기와 마릴린 먼로, 스케이트 타는 모습과 자전거 타는 모습, 머리카락으로 가발을 만들고 우량아를 안고 있는 모습들이 흘러간다. 추억의 문화영화 시대별 이슈와 캠페인. 1960년대 전화기가 국산화되면서 가정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잡기 시작한다. 대당 9,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구매되던 전화기의 사용이 늘어나기 시작하자 당시의 최신부에서는 전화기 사용법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영상으로 광고한다. 연필이나 펜대로 다이얼 돌리지 않기, 다이얼을 손가락으로 정확하게 돌리고 손 떼기. 1960년대 다이얼 전화기는 이젠 영상 기록에만 남아있는 추억이 됐다. 1961년 문화영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전화 사용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을 우리 생활 주변에서 살펴봅시다. 수화기를 들 때 이렇게 줄을 끌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확인한 다음에 수화기를 들어야 하겠습니다. 자주 전화 거는 상대방의 번호는 카드에 적어서 보기 쉬운 곳에 두는 것이 바쁜 일이 생겼을 때는 편리하겠습니다. 수화기를 들어 찡 하는 발신음을 들은 다음 다이얼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연필이나 펜대로 다이얼을 돌리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다이얼을 돌린 다음 무리하게 되돌리면 다이얼 부분을 고장내기 쉽습니다. 그리고 호구를 두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이얼을 손가락으로 정확하게 돌리고 손을 떼십시오. 다이얼을 돌리는 도중 지지 하는 통화 신호가 울릴 때에는 즉시 호구를 눌러 전화를 끊어야 합니다. 여보세요? 중앙국의 2929번입니다. 여보세요? 재건병원이죠? 아닌데요. 제가 그 병원으로 전화 거는 중입니다. 재건병원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김간호원 아니세요? 아닙니다. 빨리 끊어주세요. 올바른 방법으로 전화를 걸지 않으면 남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며 당사자도 여러 번 전화를 거는 불편을 보게 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재건병원입니다. 여보세요? 원장 선생님 계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안 들리는데요? 원장 선생님 계십니까? 지금 안 계신데요. 아, 그래요? 저 다른 게 아니고 어저께 밤에 집에 해가 열도 내리고 잠도 잘 자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보게 전화다 걸었나? 오. 통화 후엔 수화기를 전화기 위에 바로 놓아 호구를 완전히 누르게 해야 합니다. 여보세요? 재건병원입니다. 재건병원이죠? 저 태민이 엄마예요. 우리 태민이가 갑자기 기침이 심해지고 열이 높아졌어요. 선생님이 곧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하겠습니다. 전화는 서로의 품위를 전합니다. 서로가 공손하고 친절 명랑하게 통화를 함으로써 명랑한 사회를 이룩합시다. 세계에서 인기 절정 배우로 떠올랐던 마릴린 먼로가 1954년에 한국을 방문했다. 그 당시 열린 시민 스케이트 대회에 넥타이나 중절모 복장의 시민들이 빙상을 누볐고 자전거 하이킹이 유행하며 국민 스포츠로 떠오르기도 했다. 1960년대까지 서울역을 거쳐 서대문에서 청량리 등지를 누비던 전차. 그리고 국내 처음으로 라디오가 생산되자 라디오 드라마의 인기가 날로 높아만 간다. 인기 절정의 육체파 여배우 마릴린 먼로가 주한미군을 위문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다녀간 소식도 대한뉴스는 보도했습니다. (1956년) 겨울 한강에서 벌어진 시민 빙상대회에 출전한 사람들 중에는 넥타이를 매고 중절모를 쓴 신사복 차림의 선수까지 보입니다. 남자들이 힘차게 스케이트 날을 지치며 나아간다.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타는 이도 있다. 자전거 하이킹이 유행한 일도 있습니다.
남자들이 자전거를 타고 거리를 누빈다. 지금은 볼 수 없는 서울거리의 전차 모습입니다. 1960년대 중반까지 있었던 전차는 서울역을 거쳐 노량진까지, 서대문, 영천, 종로, 동대문, 청량리까지, 도남동, 창경원, 을지로사가 원효로 효자동까지 누비며 170만 시민의 발로서를 했습니다. 도로에 전차와 자동차가 같이 달리고 있다. 드럼통에 철판을 오려서 만들었을 망정 우리 손으로 버스도 제작해서 타고 다녔습니다. 6.25 직후부터 등장했던 관광버스, 당시로서는 명물이었습니다. 30여 개의 좌석이 있는 버스 앞에는 사이트시잉이라고 적혀 있다. 관광버스가 배기가스를 뿜으며 달린다. 1957년 무렵에는 시발 택시가 등장했습니다. 군용 지프차 모양의 택시. 국내에서 처음으로 라디오를 조립 생산했고 라디오 연속극이 인기를 누렸습니다. 여공들이 부품을 조립한다. (1950년대) 말에는 동전이 나왔습니다. 10원, 50원짜리 동전들이 쏟아진다. 추억 속의 종로 야시장거리. 줄지어 서 있는 천막마다 전구가 켜져 있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열린 1964년 도쿄올림픽. 우리나라 선수들은 16개의 종목에 참가해 활약했는데 레슬링과 권투에서 은메달, 유도에서 동메달을 거머쥐었고 북한 육상 부문의 신금단 선수와 월남한 아버지와의 만남은 극적인 드라마였다. 1966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는 프로권투 세계 주니어 대회가 열렸는데 우리나라의 김기수 선수가 처음으로 세계 챔피언의 영광을 안았다. 그해 12월 서울 남산에 KBS 텔레비전 방송국이 개국했습니다. 한명숙 씨가 부른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가 한창 유행하던 때입니다. 노란 샤스 입은 말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들어 1962년 5월 서울 시민회관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 영화제입니다. (1964년에) 도쿄올림픽. 우리나라는 16개 종목 212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레슬링과 권투에서 은메달을, 유도에서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이때 남쪽의 아버지 신문준 씨와 북쪽의 딸 신금단 육상 선수가 14년 만에 극적으로 만나기도 했으나 곧바로 다시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1966년 6월 25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프로권투 세계 주니어 미들급 선수권 경기. 우리나라 김기수 선수가 이탈리아 벤베누티 선수를 이기고 첫 세계 챔피언이 됐습니다. 우리가 후진국을 벗어나 산업시대로 변화하던 시절 주부들은 머리카락을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가발이나 미용 눈썹이 수출의 효자 상품으로 떠오르면서 당시엔 흔하게 볼 수 있던 머리카락을 저울로 달아 사고 파는 풍경. 어려웠던 시절 우리의 어머니들은 머리카락을 판 돈으로 자식들 밥을 먹이곤 했다. 도시와 농촌이 따로 없었습니다. 가นุ่섭 수출 현장. 이 당시 우리나라 부녀자들의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만든 가발이나 속눈썹 등은 해외 시장에서 환영을 받았습니다. 머리카락을 저울에 달아서 사고 파는 모습이 지금 와서 보면 격세지감이 듭니다.
이 당시 농촌에서 농촌 부녀자들의 섬세한 수공으로 만든 가발이나 가눈썹은 전량 수출돼 우리의 수출 증대에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1971년에는 강남 개발의 물꼬를 튼 잠실지구를 시작으로 아파트가 등장한다. 지금 보면 대수롭지 않은 일이지만 5층 맨션 아파트는 당시 화제로 떠올랐다. 그 당시 세대수가 늘어나면서 최신구에서는 문패 달기 운동을 전개했으며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어린이를 선호하던 시대 분위기로 우량아 선발대회도 열렸다. 1971년에는 강남 지역 개발의 발판이 된 잠실지구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면 대수롭지 않을 5층 맨션 아파트의 등장이 그때는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를 정일관 당시 총리가 돌아보고 있습니다. 문패 달기 운동. 한 집에 여러 세대가 살거나 집원이 명확치 않아 우편물 배달이 어려워져서 재신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문패 달기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제1회 전국 우량아 선발 대회입니다. 한때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어린이가 튼튼한 어린이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간호사가 아이의 머리 둘레를 잰다. 1972년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워서 그 당시 최고의 피서 제품은 얼음이었다. 자기업 수표로만 사용해왔던 만원권이 지폐로 처음 나왔으며 전라남도 진도의 진돗개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보호되기 시작한다. 이른 봄에 보리를 밟아주면 보리가 더 잘 자라 풍작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과 학생들이 동원돼 보리 밟기 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습니다. 26년 만의 무더위로서 동물원의 동물들도 더위를 참지 못해 허둥대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얼음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즐겨 찾은 비서용품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늘에 앉아 부채질을 한다. 만원권 지폐가 처음 나온 것도 1972년의 일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만원은 고액으로서 자기 앞 수표로만 사용해왔습니다. 전라남도 진도. 진돗개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보호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봄에 보리를 밟아주면 더 잘 자라기 때문에 보리 밟기는 농촌의 큰 행사였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보리를 밟는다. 공무원과 학생들까지 보리 밟기에 참여하던 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앞사람의 어깨를 잡고 종종 걸음을 친다. 보릿고개가 살아있던 그때 그 시절, 잡곡 혼식과 분식을 장려하며 쌀 절약 운동에 온 국민이 참여해야 했습니다. (1974년) 말 휴전선 부근에서 북한의 남침 땅굴이 발견된다. 그 후 제2 땅굴, 제3 땅굴이 잇따라 발견돼 온 세계가 경악한다. 1971년 영동 고속도로가 준공돼 신갈 분기점과 새말 나들목 구간이 개통됐고 1972년엔 자동차 포니가 수출의 첫발을 1977년에 연간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한다. 1974년 말 휴전선 부근에서 발견된 북한의 남침 땅굴. 그 후 제2, 제3 땅굴이 잇따라 발견돼 우리 국민은 물론 온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영동 고속도로가 준공 개통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과 함께 준공식에 참석하고 시승했습니다.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1976년 포니 승용차를 수출해 자동차 수출국으로서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온 국민의 성원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힘입어서 1977년에는 수출 100억 달러의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1980년대엔) 교복 자율화와 더불어 37년여간 지속됐던 통행 금지가 해제됐다.
우리에게 자유의 범람이 불면서 생활과 문화의 변화가 시작된다. 또한 교복 자율화와 과외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졌고 해방 후 40여 년간 지켜져 왔던 통행 금지가 해제되는 등 국민 생활 면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1회 천하장사 씨름대회 민속 스포츠인 씨름이 인기 스포츠 종목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됐습니다. 1983년 여름 이산가족 찾기 운동으로 온 국민이 방점을 이루지 못했다. 물보다 진한 피와 민족의 분단, 이산가족의 아픔을 일깨워준 순간이었다. 1987년엔 대한항공 858기가 폭파돼 온 국민과 세계가 충격에 빠졌고 그해 여름 전국을 강타한 수해와 폭우로 수많은 이재민이 생겨났다. 이 사람 1983년 여름 온 국민의 밤잠을 설치게 하고 울음바다로 몰아넣었던 KBS의 이산가족 찾기 운동.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혈육의 정과 민족 분단에 따른 이산가족들의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새삼 일깨워준 순간들이었습니다. 같은 해인 9월 1일 탑승자 전원이 희생된 대한항공 여객기 참사 사건. (10월 9일에는) 버마 랑군의 아웅산 묘소에서 북한 공작원이 장치한 폭탄이 폭발해 대통령을 수행해서 참배 중이던 서석준 부총리 등 17명이 순국하는 참사가 빚어졌습니다. 이범석 외무부 장관과 한병춘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고위 공직자와 수행 기자 등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전국을 강타한 폭우와 홍수. 수많은 이재민을 낸 수해 현장에도 대한뉴스 카메라는 찾아가서 민관 군이 합심해 구조 활동과 복구 작업을 벌이는 모습을 담아 보도했습니다. (1985년에는) 다시 남북 적십자 회담이 열려 양측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예술단 교환 공연과 이산 가족들의 극적인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평양을 방문한 이산 가족 중 천주교 원주 교구장 지학순 주교는 35년 만에 누이를 상봉했습니다. 남매가 서로 부둥켜 안는다. 다이얼 전화기가 국산화되면서 전화기 사용법을 널리 알리던 그때 자신의 머리카락을 팔아서라도 자식들 밥 한 끼를 잘 먹이고 싶었던 어렵고 배고픈 시절 우리들의 어머니. 전화기나 아파트가 다시는 힘들었지 않은 세상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산 가족들의 마음을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다. 추억의 문화영화 시대별 이슈와 캠페인 끝. 필름 영상기가 돌아가면서 오래된 기록 영상들이 흘러간다. 타이틀 당신이 몰랐던 100가지 추억의 문화영화.